많은 대표님들께서 여쭤봐요. 일반이 낫나요? 간이가 낫나요? 뭐가 낫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 빼고는요. 세무법인 정유령 속구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 상식, 부가세 편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좀 계산 구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세를 내느라 내가 대출 받느라 허덕인다. 부가세 납부할 때마다 부가세 폭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앞전에서 부가세는 대표님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대략적인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마다 여러 가지 공제라던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요. 대표님들께서 세무사 공부하실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데 우선 기본 틀은 일반가세자입니다.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예로 들게요. 내가 3,300원의 커피를 판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300원이 부가세, 3,000원이 내 호주머니. 결국 뭐냐면 3,000원에 대해서 부가세 10%에 대해서 300원만큼 부가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두를 매입할 때도 부가세를 부담했고 임대료에도 건물주한테 부가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매입을 할 때 10%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0원을 빼서 나는 부가세를 100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참 쉬워요. 참 쉬운데 그 과정에서 증빙을 수취한다던가 이런 뭐 복잡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본 계산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여쭤봐요. 일반이 낫나요? 간이가 낫나요? 뭐가 낫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간이가 좋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 빼고는요. 평상시에는 왜 간이가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계산 구조에서 답이 나와요. 똑같이 매출의 10%의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매출은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3,000원이 아니고요. 고객에게 파는 그 대가 자체, 뭐 법상 표현은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10%를 내는데 그 전에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뭐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15%에서 30%, 즉 커피를 파는 카페는 15%인데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이 곱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3,300원에 대해서 고객이 커피를 판다. 그럼 300원을 빼고 내 호주머니에는 3,0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예로 들어보면요. 3,300원 곱하기 10% 곱하기 15%라면 49.5원. 그럼 3,300원에서 49.5원을 빼면요. 대략 3,250.5원이 되죠. 즉,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가세자일 때보다 간이가세자일 때 3,000원에서 3,250.5원으로 늘어나요. 물론 매출 쪽만 비교해 봤을 때이고 매입 쪽을 잘 보시면 여기서는 2,000원에 곱하기 10%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200원에 0.5%를 곱해서 매입세를 빼줍니다. 매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확 높은데 매입 쪽에서 좀 덜 빼주다 보니까 요 금액만큼 내 호주머니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이가세자는 일반가세자에 비해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매출에서 15%에서 30%만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일반에 비해서 확연하게 적어요. 세무사님, 매출의 10%에서 15%, 30%면 일반가세자에 비해서 부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더 높나요? 매입 쪽에서 덜 빼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간 간이는 일반에 비해서 부담이 확연하게 적다. 요거를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간이는 일반에 비해서 부담도 적은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간이가세자는 아예 부가세도 안 냅니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내가 미만이다. 나는 사업을 하는데 월에 4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를 신청하실 때 간이로 신청하십시오. 세무사님, 내가 사업할 때 4,800만 원 넘을지 안 넘을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4,800만 원보다 안 될 거 되게 소소하게 부업 개념을 하시는 대표님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엔 간이로 하시고요. 난 당연히 넘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자산 비용이라고 제가 세모를 쳐놨죠. 초기에 내가 인테리어든 집기든 기계든 이런 초기에 이런 투자 비용이 좀 크다. 그러면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가세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일반에서는 아까는 이게 3,000원이고 이게 2,000원이었죠. 그래서 100원을 냈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아메리카노를 2,200원에 이렇게 파는데 임대료가 너무 폭등해서 3,000원에 임대료 매입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200, 이거는 30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큼 마이너스가 났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국세청에 납부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내 매출이 내가 발생한 매출보다 내가 부담한 매입이 더 높다면 부가세를 환급해줘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납부세액을 적게 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많아도 환급을 해주질 않습니다. 초기에 고정자산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매출보다 내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기계, 집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매입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반 과세자는 그거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사업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자금이 좀 딸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자금 부담을 조금 덜고자 부가세 환급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거 별로 없다. 나는 이제 혈혈단신 개업했다. 그러면 어차피 부가세 환급받을 게 없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간이로 신청을 하세요. 주의할 거는 아까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환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으로 환산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개업을 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3개월 매출이 1,3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저 연매출액 4,800만 원 1,300만 원 이상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연환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00만 원에 10, 11, 12, 3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1년 환산하면 곱하기 4를 해야겠죠. 그럼 1,300만 원 곱하기 4는 5,200, 4,800만 원이 넘습니다. 10월 1일에 개업했는데 1,300만 원 3개월 매출이 있었다. 그럼 간이과세자를 할지라도 부가세를 냅니다. 그건 유의하시고요. 자, 근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됐습니다. 1년 딱 해봤더니 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에 7월부터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돌려지게 됩니다. 내가 간이를 하고 싶어도요. 너는 간이하지 않아. 간소하게 세금 신고하면 안 돼. 너는 1억 400만 원으로 그래도 꽤 매출 올리는 준수한 사업자야. 너는 부가세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해. 라고 해서 연매출액 1억 400만 원이 된 해의 다음에 7월부터 강제로 일반으로 돌려지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사업자 등록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했을지라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에 7월부터 일반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간이가 유리해요. 근데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즉, 우선 읽어볼게요.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 즉 소득이 높고 사업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무조건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볼게요. 90년대 제 나이가 나오는데 이제 압구정, 이제 오렌지족 그렇게 잘 나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사업 소득이 높고 사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반과세, 여기는 간이하게 사업 시작하는 곳이 아니야 해서 무조건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표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아시기는 어렵고요. 세무서에 가시면 그게 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뭔가 물가가 비싼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처음 사업자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으셨다. 그러면 너는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이 있네. 그럼 넌 좀 사업할 줄 아는 애네. 근데 거기에 신규로 사업자를 더 내? 그거는 간이하게 못해. 너는 간소한 애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간이는 일반에 비해서 세금을 좀 덜 내는데 일반은 매출의 10% 매출세액 내고 매입의 10% 매입세액 내는데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줄이려면 내가 뭔가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한 내 매출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받아서 세금 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늘려야 되거든요. 매입세액을 늘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꼼꼼함이라고. 매입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한테 돈 다 줬다. 극단적으로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 다 줬다. 근데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증빙을 못 받으면 말짱 꽝입니다. 내가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 줬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부가세는 절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라고 했죠. 무조건 열심히 수령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증빙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다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도를 위해서 제가 5분 정도로 해서 딱딱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유튜브에서 도대체 이 증빙이 뭔지 낱낱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